도시어부 한남역 근처 허름한 백반집. 솜씨 좋고 바지런한 두 할매가 라이더 단골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아침 8시 반 노량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물고기를 낚아 리어커에 실어 한남동 백반집에 오는 도시어부. 도시어부의 구부정한 허리, 휑한 눈을 닮은 고등어, 갈치. 바다를 돌고 다시 서울 거리를 돌아 도시어부에게 온 물고기들. 오후 1시 멸치떼 같은 라이더들은 다시 뜨거운 도로 위를 때를 지어 유영하고 도시어부는 망망대해 도로를 오늘도 항해한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사회적 경제 라디오 9월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반갑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이 달의 용사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용사. 네. 용산구에 얼마 전에 오셨어요. 주식회사 책문화네트워크 정윤희 대표님이고 예비사회적 기업이에요. 그죠? 소개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문화네트워크 대표 정윤희입니다. 네, 영화배우 정윤희하고 이름이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때 영화배우 정윤희는 아니지만 이름을 갖고 네, 그 용산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금 지원센터의 입주사로 지금 책문화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환영하고요. 저는 책문화네트워크가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우리 센터장님의 네. 개인적인 취향하고도 아주 결합하고요. 독서를 매우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네. 전에 오프닝에 읽었던 자작시. 시도 제가 쓴 건데 네, 너무 지금 우리 멋져요. 그 센터를 가는 길에 허름한 백반집 있어요. 할머니 두 분이 운영하는. 근데 아침마다 그 어르신 한 분이 리어커에 그 고기를 실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가기 직전에 아이들. 가기 직전에.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전략은 저렴한 그렇죠, 고기를 식사와. 저렴하게 예. 배불리 제공하는 그런 음. 전략인 거죠. 네. 음식을. 그래서 직접 가서 먹어보고 했었는데 라이더들의 정말 밥집이고. 밥 그런 먹으러 것들이 가보고 싶네요. 네, 되게 인상에 남고 어느 순간 글로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땠어요, 대표님? 아니 저는 우리 조정우 센터장님 센터에서 뵐 때 굉장히 여전사 스타일. 아니 맞아 여전사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바로 막 힘이 언제나 넘치시고 하셔가지고 문학하고는 좀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근데 저희 그 책문화 네트워크에서 저 그 강좌할 때. 책방을 네. 아주 작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입주사들께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간들이 많이 있으니 오셔서 마음껏 책을 좀 빌려가셔서 읽으셔라. 빌려서 예.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우리 센터장님 항상 시집을 빌려가시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이렇게 시를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 읽는 사람이 별로 진짜 없죠. 없습니다. 예. 예. 시 읽는 아침 그래서 아침마다 한 편씩 읽고 쓰시고 너무 하시는 좋죠.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오늘 좋아하는 시, 마음에 들었던 시를 네. 친구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네, 그럴게요. 네. 이렇게 너무 멋지십니다. 그럼 진짜 감사합니다. 새로운 면을 그러면 또 보니까. 네. 책문화 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책문화 네트워크는 책 문화와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책문화 네트워크를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지 네, 이제 첫 잘 잡힐 것 번째로는 같아요. 이제 출판 저널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예, 책문화 예. 네트워크가 예, 책문화 네트워크에서 봤는데요.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니, 선생님은 저는, 그쵸? 예, 네. 제가 좀 책처럼 네. 생겼잖아요. 예. 예. 네모지고. 예. 출판 저널 저 네. 책은 많이 봤어요. 맞아요. 예. 대표님. 출판 저널 지금 창간 35주년이 됐습니다. 와. 87년 7월 20일에 첫 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1987년이라는 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매우 중요한 해예요. 네, 무척 그러니까, 뜨거웠던 예, 여름이었죠. 그래서 민주화가 이제 시작된 해였고, 그리고 출판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작권, 국제 저작권에 가입이 되면서 이제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검열이나 사전 검열이 꽤 굉장히 심했던 그쵸. 시기였는데 그 이전에. 예, 그리고 1987년부터 출판이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등록제. 예, 전환이 되면서 출판 등록이. 출판 등록이 이제 그러면서 8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출판사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출판 저널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지식 문화
관련해서 우리 역사적인 그 기록을 왔다라는 점을 아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도 네. 표지 인물로 몇 차례 네. 등장을 하셨었고요. 아. 예, 저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그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을 네. 저 출판 저널이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출판이라는 것이 우리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 출판이 다른 말로 하면 책, 그리고 뭐 예. 지식, 뭐 예. 지혜,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예, 이게 게 창간호예요. 창간호예요. 예, 창간호고요. 책이 있고 저 빨간 게 뭐예요? 예, 꽃이에요. 이제 꽃이 아.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아래서 책에서. 네, 아래서 이제 책이 깨어나는 네, 깨어나가지고 거네요. 거기서 네. 꽃 한 송이가 피는 겁니다. 음.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출판 예, 저널이 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예, 예.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음. 표지화하고요. 출판 저널 그 창간호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디자인을 우리나라 북 디자이너 1호인 정병규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뭐 표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본문 디자인도 네. 매우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매체고요.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출판 저널이 그동안 2번의 휴관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출판 저널이 발행을 하다가 예.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라고 음. 해서 이제 경영 악화로 휴관이 한번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출판문화협회라는 그 사단법인에서 네, 다시 네. 이제 발행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발행을 하다가 또 이제 협회다 보니까 집행부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회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휴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08년도 당시에는 제가 네, 출판 저널 수석 기자였었는데, 제가 저 매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예, 독립을 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출판 저널을 이제 계속 이어오신 거죠? 오고 있습니다. 그럼 2000 네. 지금 책문화 주식회사 책문화 네트워크의 정식 네. 설립일이 2008년 그렇죠. 네, 사업자 등록장 기준은? 기준으로는 2009년. 예, 네, 예. 2009년 4월이고요. 나왔어요, 4월. 네, 2008년 12월호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그 등록을 한번 하시고. 등록을 해서 복간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휴관 그러면서 없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예. 그리고 나서 진입을 하시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출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렇죠. 책과 저 출판 저널을 내는 이런 회사는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이익을 가져가기보다는 예, 이런 이익을 일반의 이익이니까요. 네,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대표지만 다른 분들이 누구나 대표를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기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3년 전에 그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지정을 받으셨고. 받았습니다. 네네. 지금 전체 책문화 네트워크 사업 기업 네. 속에 이 출판 저널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회사 이미지가 네. 확 이렇게 와닿네요. 네. 올해 그 네. 외에 이제 다른 사업들도 네, 네. 소개를 해주시면 더 잎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기간행물로 이제 대표적으로 정기간행물, 출판 저널 있고, 출판저널. 그리고 예. 단행본 사업으로 저희가 카모마일 북스하고 내일의 문학. 예. 제가 개인적으로 카모마일 차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네, 향기가 나네요. 네, 카모마일 북스에서 내는 책이 네. 독자들에게 뭔가 쉼을 주는 그런 책을 좀 내자. 예.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카모마일 북스 단행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브랜드로 내일의 문학 내일의 여기 문학.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책문화학교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책문화 학교. 예. 그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학교 책문화학교에서 네. 읽고 쓰고 말하기. 읽고 쓰고 말하고 예, 듣기가 예. 빠지는 거죠. 그렇죠. 듣기는 이제 기본. 네. 요즘 네. 듣기가 중요한 네, 맞아요. 세상인데. 리터러시 이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읽고, 그러니까 글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그럼 독서 토론, 그리고 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을, 그러니까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책문화 교육을 그렇죠. 전반적으로 책을 중심에 있고 네네 예. 그런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사실은 책을 중심으로 책으로는 콘텐츠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예, 책을 중심으로. 근데 요즘에 책 하면 사람들이 아우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교재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들이 많이 그쵸. 바뀌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진짜 있고요. 재밌는 그 예. 유익한 책들을 접할 예. 시기에 이게 단절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연결이 네. 안 돼서. 예. 맞아요. 저도 예. 이렇게 보면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책을 읽으면 좋아 이래서 약간 의식적으로 책을 아이들한테 읽히고 그쵸. 목적을 정말 너무 자유롭게 갖고. 자연스럽게 내가 책을 좋아하고 즐길 이게 수 있도록 해야 일상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문화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사실 책을 보면서 통찰력이나 성찰 뭐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잖아요. 예, 맞아요. 어떤 네. 사회적인 효과가 있나요? 우리 사회가 네. 책을 많이 많이 읽는 읽는다면? 사회가 된다면 사실 네. 선진국들은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 보면은 책을 많이 읽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네. 이미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래도 계속 있죠. 읽긴 예. 하는데 음. 그 사람들의 그런 수가 너무 적기 저도 때문에 꾸준히 읽어요. 예. 대표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그 예. 뭐 100권을 읽는다 1년에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권을 읽더라도 좀 제대로 읽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문해력, 리터러시인데 예. 네, 제대로 읽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제대로 예. 읽는다. 근데 네. 대표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네. 또 이 책을 네. 좋아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시고 예, 예. 그죠? 그런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전에 2015년에 네. 그 방송이 곽현아 씨하고 곽현아 네, 저기. 정유 예, 개그우먼 예, 네, 예, 곽현아 예, 씨하고 예. 책 방송을 하나 진행했었어요. 팟캐스트. 그 당시에는 아. 팟캐스트였거든요. 네, 네. 팟캐스트가 대세였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정윤이 곽현아의 빨간 책이라고 해가지고 오, 빨간 책방을 근데 빨간 책 하니까 음. 사람들이 빨간 책 그러면 아니 19금 책 파란 하는 거 옷 아니야? 입으시고 빨간 책 진행하시면 그래서 되죠. 그만큼 핫하다 이제 네. 그런 의미가 좋은데요? 담겨져 있고 그 당시에 이동진 씨가 진행하는 빨간 그죠? 책방이 예.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 책에 빨간 책에 좀 걸려라 검색에 같이. 얹어가는 네, 맞아. 얹어가는. 네, 그래서 정윤이 곽현의 빨간 책을 네. 2015년에 팟캐스트로 진행을 했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네. 네, 저자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 네, 나누고. 북토크 형식으로 계속 했었고요. 그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 나오신 분들 뭐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정치인도 계시고요. 뭐 다른 뭐 각 영역에서 굉장히 더 재밌을 것 성장하신 같아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계시죠? 예, 대표님이? 지금 이제 유튜브로 팟캐스트가 유튜브를 예, 전환해서 지속. 예, 예. 지금도 같은 이름인가요? 아니요 달라요. 네. 파란 책방인가요? 정윤이의 네, 정윤이의 책 문화 TV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그 검색을 유튜브를 하면, 네. 여셔가지고 네. 네, 정윤이의 책 문화 우리 저 앞에 TV 계신 팀장님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네, 책 문화만 그 검색을 하셔도 제 채널이 나와요 이제. 책 문화. 예, 예,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예, 네. 지금 구독자가 5,200명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빨리 올해 안에 10,000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간을 소개해 주세요. 그 예. 그러면은 방송에서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신간을 너무 재밌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소개된 신간 예, 하나. 그래서 저 책을 읽고 싶어 막 그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혹시 이번 주에 소개한 네. 책 중에 네. 좀 인상적인 그런 책들은 없었나요? 아, 제가 그 신간 언박싱이라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진행을 하고 너무 있는데요. 재밌어요. 정오의 신간 언박싱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낮 12시에 이제 네, 올리는 올려. 업로드를 하는데 아, 네. 각 분야별로 이제 제가 책을 모아가지고 한 15분 안에서 네, 책 짧게, 소개를 합니다. 네. 짧게 그렇죠. 짧게. 길게 하면 요즘 예, 또 지루하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진짜 분들은 참 혼자서 쫑알쫑알 얘기 잘한다 그런 분들 계시고, 아. 네, 그리고 우리 조정옥 센터장님 말씀처럼 네. 요즘에 신간이 어떤 책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네, 네. 이거 계속 정우의 신간 언박싱만 보면은 소설은 이런 책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환경 분야는 이런 책이 나오네. 그런 뭐 걸 이렇게. 들으면 예. 읽고 싶어져.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읽은 것 같아요. 예. 네. 또 요즘 읽어주는 책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 네, 네. 못 읽는 네, 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그래서 다.
네, 내가 읽진 않았지만 어떠한 책에 나온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읽진 않았지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최근에 해방도시라는 책 소개를 보고 네, 나 네. 저 책은 사서 봐야지 그랬던 이제 친문을 이제 네. 그러면 정윤희 대표님께서는 쓰신 책은 없으세요? 많죠. 네, 오, 대표적으로 역시 저자시군요. 가까시네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예, 제가 대표적으로 쓴 책이 책 문화 생태론이라는 제가 그 저 주제로 책 문화 생태기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고요. 예, 그 박사 논문을 좀 더 수정 보완해가지고 네. 책 문화 생태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서적이긴 한데 이 관계된 책 문화와 관계된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책을 대표 저서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또 저희 책문화 네트워크에서 이제 여러 단행본들을 많이 냈는데 그거는 저희 책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네. 예, 단행본 소개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책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네. 오시면은 대표님이 쓰신 책이군요. 예. 그래서 청소년 그렇죠. 네. 청소년 독서 토론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도서관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저 있는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을 좀 담았고요. 네, 책문화 지형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쓴 책들이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저거는 일상의 팬데믹 시대 일상의 사유를 대표님 좀 해야 쓰신 되는데 거예요? 예. 일상의 사유를 어떻게 좀 에세이인가요? 해야 되고 에세이. 네. 꼭- 그러니까 이복인 선생님은 대담 싶어요. 형식으로 에세이를 네. 했는데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생태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사유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주제로 책을 썼고요. ESG 최근에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책 문화 관련해서 ESG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표님 자체가 네네. 전문가시기 네. 때문에 이거는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 역량이 완전히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 문화 네트워크 대표인데 책 문화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사까지 했고 네. 관련된 책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 치유하는 글쓰기 네네. 행사, 독서당로 예, 걷기 예. 이런 행사들도 있었죠. 네, 맞아요. 네. 말씀을 치유하는 해주시면. 글쓰기를 저희가 책문화학교에서 네. 진행을 예.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가 10월 11일 날에 황보름 작가님 소설가 네. 황보름 작가님 모시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의 그 코로나 시대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좀 우리가 중요한 해야 것 되지 같아요. 않을까라는 기획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과정을 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사실 가족들도 많이 못 만나시고 네네. 하셔가지고 마음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치유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11일 날은 이제 오픈 북토크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용산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내 교육장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센터 교육장에서 하니까요. 책 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 코너도 이 취하는 글쓰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인상적인 게 얼마 전에 독서당로 걷기 네, 맞아요. 행사를 네, 했어요. 독서당로 걷기. 이거는 굉장히 책문화 네트워크 네. 핵심적인 사실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독서당길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사실 이 독서당길을 제가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책문화를 연구를 하면서 조선 시대에 그 독서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선시대. 독서당 북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그러다가 독서당길이 있는데 그게 한남역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큰 대로변을 따라가지고
저 옥수동 가는 큰 대로변을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은공 그래서 삼거리까지 가는데 센터장님이 그 길을 걸으니까 시를 짓게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책문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위치는 독서단길이 되어야 그러면 더 되겠다라는 좋겠네요. 생각을 의미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예. 저희 센터 이제 입주 하루 전에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아, 만리서재에서 만리서재에서. 예, 만리서재에서 우리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가 운영하는 네, 만리서재에서 네, 아름다운 만나서 곳이죠. 네. 아니 입주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다. 네. 그런 또 역할을 하시면은 우리 당연히 또- 독서당로 네. 우리 센터로 입주하시는 게 우리 좋지 않겠냐 센터장님 또 해서 스카웃 그 부랴부랴 이사회 하시고 정말 네. 소집하셔가지고 근데- 네. 입주가 됐죠. 제대로 네. 번지수를 찾아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정- 부각이 될 수. 예, 있고. 그래서 예. 정말 기뻤고요. 저희 독자님들께 알려드렸던 독자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정말 책문화 네트워크가 이런 이 독서단길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좀 네.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책임감을 많이 이미 느끼고 충분히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더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제 네. 하면 저도 질문 하나. 이렇게 기업 네. 이름이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책문화 네트워크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네. 뭔가 네트워크 예, 그러면은 예.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보다도 네. 활동의 개념으로 많이 그쵸. 이해하는데 그래도 예, 예. 우리가 회사고 네. 또 회사의 방식으로 이거를 더 확장해 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회사 그럼 어떻게 돈 벌어서 운영하지? 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수익 모델일까 어떻게? 예, 맞아요. 저희가 예. 이제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네, 그럼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주 수익원은 그 정기간행물하고 단행본 네. 이고요. 정기간행물, 그리고 저희가 단행본. 이제 앞으로 좀 책문화 학교 네. 뭐 거기 비즈니스를 안에 좀 더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들 그게. 예. 그 교육들을 좀 더 많이 좀 성장시켜서 네. 좀 더 수익을 많이 내서 사회에 환원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 책문화 네트워크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회적인 역할도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네. 저희가 내는 그 출판 저널 정기 구독을 네. 하시는 아, 것만으로도 사실 동참하는 사회적인 거죠? 동참이죠. 역할에 네.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정기 구독이 하나 더 예, 늘었네요. 그래서 출판 저널 정기 구독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책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 가시면은 책문화 친구들 후원하기 코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문화 친구들 그 책문화 친구 맺기 네 거기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친구들이 네. 네트워크로 네, 연결돼서 맞습니다. 책문화 캠페인과 확장되는 예, 예. 이런 구조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책문화 활성화에 대한 주체는 정부도 아니고 그렇죠.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실 시민이에요. 시민 특히 이제 지역사회 시민들, 그러니까 지역 지역의 기반으로.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책문화가 예 확장되면 그렇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굉장히 큰 아주 활짝 핀 꽃, 그 열매를 맺는 책문화가 네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사회의 책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그걸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서 확 바람을 제대로 예. 한번 일으켜 네. 봅시다. 좀 그러고 대표님. 싶습니다. 언제 진짜. 만리서재 하루 비워서 네. 멍책 읽는 날. 아 좋아요. 네. 오, 서로 좋은 얘기하지 아이디어. 않고 그냥 네. 다 각자의 방식으로 좋네요. 예, 거기 맞아요. 멍책이랑 책멍. 네. 맞아요. 그 책멍. 네. 책멍 책문화에 한번 해요. 있는 책이랑 가지고 와서 신간들 좋아요. 가지고 예, 와서 네, 다 네. 보기. 합시다. 아 좋아요. 달빛 아래 책멍 한옥에서. 아, 좋습니다. 역시 네. 우리 전문 의원님이십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좋은 이제 프로그램. 저희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 지금 앞으로의 계획들, 네. 네네 어떤 지금 계획들 구체적으로 뭐 인증 사회적 기업도 준비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계획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예. 안내해 주시면 좋을 지금 것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렇죠. 돼서 네, 성장하려고 진입하시고 예, 하고요. 성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정기간행물하고 단행물 사업이 있는데 그 책문화 학교를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원하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좀 동참하실 수 있도록 네.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용산의 독서당로에 왔으니까 용산구가 어떤 이제 독서와 관련해서 네.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맞아요. 좀 더 예, 예. 또 특별하게 더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용산구 그런 정책들을 좀 정리를 제안을. 해서 제안을 네. 하는 것도 예, 우리 예. 역할이니까요, 아, 대표님. 좋습니다. 네. 같이 지혜를 모아보죠. 예, 군포시에 네. 저기 경기도 군포시가 있어요. 네. 거기 예. 체계 도시거든요. 네, 책문화 맞아요. 잘못하면 네. 예, 스카웃 당하실 수 네. 있으니까 용산에서 네, 네. 새롭게 만들어야죠. 우린 기존의 네. 그것을 편승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네, 네. 것을 창조하는 게 예. 우리의 성질에 좀 맞죠. 책문화 네트워크, 독서당로의 네트워크 그래서 어떤 네.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만리서예증가 이런 공간에서 그 우후죽순, 네, 동시다바 이렇게 책문화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네네. 예, 진행돼서 전체 풀뿌리 시민들의 네. 예, 그러한 문화가 형성될 그쵸.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책문화 네트워크는 지금 용산 그 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지금 사무실 두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 더 각각 지역에 좀, 지점처럼. 예, 약간 네. 지점처럼 네 센터를 너무 책문화 좋네요. 네트워크를 네. 좀 더 가지고 그렇죠. 특히 네트워크. 특히 그쵸. 지방이나 네트워크가 정말 네. 될 수 예, 있게끔 좀 오지 네네. 지역에 더 예, 맞아요. 많은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책 하면은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거제도에 그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네. 같이 참여한 적이 네, 있었는데 네.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그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서점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점을. 예.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맞아요. 시골에서 커서 서점 몰랐어요. 네, 예. 학교 도서관이 전 세계에 단 줄 알고 맞아요. 컸어요. 중학교 그래서 때까지. 네. 그때까지 이제 그럴 수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네. 서점에 가서 책을 한 직접 번도 한 번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장터를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내가 직접 살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한번 줬었거든요. 해보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정말 우리가 보듬어야 될 그런 우리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책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해서 네, 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대상으로는 그렇죠. 좀 더 아,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교 현장하고 많이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사서교사 학교 현장에 사서교사 채용이 TO가 한 명도 없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요즘에 학생들이 읽어도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읽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오히려 많아요. 문해력이 예, 문해력이 너무 많이 문제가 떨어져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 읽게 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책문화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진짜 일환으로 소중한 예, 예. 것들을 예. 너무 네, 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대표님 네. 말씀 들으면서 네. 들고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금 놓치고 있다면 네. 사회적 경제가 그렇죠. 해야 될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구나. 모습이 맞아요. 역할이 라는 그거잖아요. 생각이 네, 네, 들어서 예, 예. 다시 한번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불러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채널 네. 구독하는 거 꼭 잊지 네. 마시고 저희는 용산에서 다양한 또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사회적 경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이번 주 용사레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의 역사 그리고 협동조합의 향후 발전 방안들에 대한 모색을 하는 시간이에요. 9월 20일부터 시작이 됐고 10월 5일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마지막 교육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네. 9월 방송 쌤 어떠셨어요? 9월 방송을 들으니까 이제 가을 하지는 시즌인데 책 얘기를 나누니까 네, 네. 예, 굉장히 성고마비의 이 시간에 좋고, 네. 정말 책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읽어야겠습니다. 네. 쌤의 인생책은 마지막으로 아, 갑자기 인생책 그러니까 아. 인생책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뭐 그냥 아까 우리 저 어. 센터장님이 초반에 시를 읽으셨잖아요. 저는 네. 그 곽재구 시인의 아.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산다는 건 때로 술에 취한 듯 한두릅에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때로 기양하는 오늘 한잔 해야 기분으로.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시를 좀 쓰지는 못해도
더 읽고 싶다는 그 생각이 우리가 오늘 좋은 막 시가 들었네요. 있으면 서로 좀 보내주고. 예, 서로 교환하시는. 네, 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용산 사회적 경제 라디오 2022년 9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